안녕하세요. 이번 물리 7번째 강의는 먼저 지난번 과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은 자석주의 자기장을 자기력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1번에서 ABC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A, B, C 순서대로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B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B 지점에서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으면 오른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에서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 위 A와 아래 B에 나침반이 놓여있다. 이 도선에서 북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때 A, B에 있는 나침반 자친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쓰시오. 단 지구 자기장의 영향은 무시합니다. 여기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A에 있는 나침반의 앵글은 동쪽을 가리키고 B에 있는 나침반 자체의 앵글은 서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3번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얼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이다. 이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2분의 1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2분의 1배가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B가 됩니다. 다음으로 4번에서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각각 얼, 2열인 두 원형 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심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와 B 중 어느 방향인지 쓰시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반지름이 더 작으므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따라서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B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서 그림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솔레노이드를 나타낸 것이다. 점 ABC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자침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쓰시오. 여기서 단 지구 자기장의 영향은 무시합니다. 먼저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B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이 되겠고, 솔리도이드 외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막대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솔리노이드 오른쪽에 N극이 형성되므로 A와 C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모두 서쪽입니다. 다음으로 6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거는 그냥 찾아보면 일단 기역에 전류기가 있고 니은 전동기, 디귿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고, 이제 본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단원 물질의 자성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먼저 자성은 물질이 자석이 반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화는 자화라고도 하는데,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자 자석은 원자 규모의 자석으로 물질 내부에서 하나하나의 원자가 자석 역할을 합니다. 자석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자성의 원인을 봅시다. 자성의 원인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전류 효과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형성 원리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의 궤도 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궤도 운동함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운동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자의 스핀을 살펴보시면 전자의 회전 운동으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며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거나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어 전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성체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자성체가 있는데, 외부 자기장에 대해 자기화 반응이 가능한 자성체를 말합니다.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습니다. 예시로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 자기화 반응이 약한 자성체를 말합니다.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적습니다. 예시로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상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자성체를 말합니다. 원자 내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어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됩니다. 예시로 구리, 금, 유리, 수소, 탄소, 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체의 자성 관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서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는 물체는 클립이 있는데 그것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이고, 2번에서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는 물체는 종이,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이건 상자성체이기 때문이고, 3번에서 자석에 밀려나는 물체는 구리, 유리막대 등이 있는데 이것은 반자성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자성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자성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기 구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원자 자석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구역으로 강자성체에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는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자기화된 상태가 오랫도록 유지됩니다. 이것이 영구 자석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자성이 안 나타납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는 원자 자석들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원자 자석이 없어서 총 자기장이 0이 되어 자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는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원자 자석들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 유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상자성체와 강한 자성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이 나는데, 강한 두 자극 사이에 액체 산소를 부으면 액체 산소가 두 극 사이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철가루가 두 극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액체 산소의 상자성이라고, 초온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띱니다. 이것이 초전도체의 반자성이고,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성체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보다 강자성체가 많이 이용됩니다. 먼저 일본에서 전자석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은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강자성체가 자기화되어 강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2번 고무자석, 냉장고 자석이라는 고무자석은 강자성체 분말을 고무에 섞어 만듭니다. 일반적인 자석과 다르게 원자 자석이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일 때처럼 가벼운 물건을 고정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3번 액체 자석은 강자성체의 분말을 매우 작게 만들어 액체 속에 넣고 서로 엉키지 않도록 처리하여 만듭니다. 예시로 지폐 위조 방지를 위한 자석 잉크, 의료기구, 스피커의 출력 조절 등에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헤드에 전류가 흐르게 하면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코팅된 디스크, 플래터라고도 하는 이 디스크가 자기장에 의해 자기화되면서 정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한번 기록된 정보는 오랫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질 내부에서 자석 역할을 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를 원자 자석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자기화라 합니다. 자성은 물질이 자석에 반응한 성질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합니다. 자성의 원인은 자성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의 계동운동과 스핀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성체의 자기화 방향을 보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은 것이 전자석이고 이것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서 자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죠. 일본에서 자성의 원인은 원자핵의 궤도운동이라고 했는데 원자가 아니고 전자의 궤도운동이고 전자의 스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강자성을 띈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의 궤도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거나 매우 작아 자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3번에서 강자성체 내부에서 원자 하나하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강자성체 내부에서 원자 하나하나는 전자의 궤도운동과 스핀에 의해 자기장을 형성함으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고 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번에서 전자의 궤도운동에 의한 전류의 반향은 어떤 반향이라고 했는데, 전류의 반향은 전자의 운동 반향과 반대 반향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전자가 시계의 반대 반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면 전자의 운동 반향과 반대인 시계 반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2번에서 원의 중심에서 중심 O에서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의 반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반향이 됩니다. 이제 3번의 자성체와 그 특징을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옳게 연결하시오. 먼저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는 자성체가 강자성체이고,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되는 자성체가 상자성체를 말합니다.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자성체는 반자성체입니다. 다음으로 4번 그림은 어떤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에 넣었을 때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정렬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성체에는 자기 구역이 없다. 이 자성체의 종류를 쓰시오. 먼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었지만 자기 구역이 없다고 했으므로 이 자성체는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유리막대에 네온디옵 자석을 가까이 하였더니 유리막대가 약하게 밀려났다. 유리막대와 같은 자성을 갖는 물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아까 탐구 활동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 기은 니켈은 강자성체이고, 니은 구리는 방자성체이고, 디귿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이고, 니을 물은 반자성체이고, 미음 종이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유리막대가 자석에 의해 밀려난 까닭은 유리와 반자성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구리와 물이 되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이 됩니다. 6번 그림은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 초전도체는 강자성이 아닌 반자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X이고요. 2번 초전도체 내부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초전도체는 반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 이번 강의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